장구는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재미있어요? 충남 연정국악원에서 오신 박이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네. 엄청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엄청 흥이 나게 가르쳐 주시고요. 손 발림을 할 때 네. 틀릴 수 있거든요. 그쵸. 복잡해서. 그때 혼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와, 발림이 뭐예요, 발림이? 손을 한쪽 손만 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다른 손을 약간 놀다시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포스가 벌써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작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손을 꼬면서 하는 동작. 그 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멋진데요. 네. 우리 지원이는 어떻게 재미있어요? 어때요, 이런 수업들? 저희 선생님은 충남 연정국악원에서 오시는데 단수가 솔직히 많이 어려워서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인내심을 가르쳐 주셔서 하루하루 단수 배울 때마다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단소 제대로 불면 진짜 멋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6학년인데 진서는 어때요? 어떤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저기 앉아 계신 박세현 선생님이신데 네. 되게 역사를 어렵잖아요, 역사. 근데 되게 막 역사 엄청 쉽게 빙고 게임이나 보드 게임 같은 거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리고 좀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할 때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주셔서 너무 재밌어요. 그렇군요. 저는 고 박동진 명창 선생님이 고향이 공주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씀들 같이 나누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 인사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공주시 그리고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의 지역 연계 융합형 교육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6년 동안 배울 것을 6빛깔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학년군별로 3단계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육과정과 학생 실태를 분석해서 1, 2학년군은 소리 열기 단계로 1학년은 민요, 2학년은 판소리, 3, 4학년은 장구를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악기 중심의 두드림 2단계, 그리고 5, 6학년은 단소와 역사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 읽기 2단계, 그래서 모두 6년 동안 6단계의 빛깔을 가지고 있고요. 그 6단계는 공주시에는 역사, 문화, 예술,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1학년은 공주문화원, 2학년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3학년, 4학년, 5학년 음악은 충남 연정국악원, 5, 6학년은 작년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이, 올해는 옆에 계신 선생님 공주대학교의 교육 나눔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 박동진 선생님 하면 우리가 TV에서 예전에 많이 뵀던 그 전설의 명창인데 박씨가 유난히 공주에 참 많은 그 공주의 4대 박씨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박셀이 박찬호, 박동진, 박옥대 여사.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공주가 고향이신데 유난히 박씨가 많은데 오늘 박지원 학생, 박진서 학생, 박세훈 선생님. 네, 하여간 공주의 인재가 참 많습니다. 네, 이렇게 또 멋진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멋진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역사회에 계신 강사분들을 초대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좀 초대하셨나요? 저희가 2015학년부터 이 6빛깔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2014년도부터 저희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공주에는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만큼 역사적인 인프라도 풍부하시고요. 역사뿐 아니라 문화예술 인프라도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담당자인 제가 직접 연정국악원도 찾아가고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은 공주시청에 무조건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은데 좀 어느 기관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계도 시켜주셨어요.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1학년 민요 선생님이셨는데요. 조금 어려워서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공주문화원에서 경기 민요를 지금 전수받으신 남은혜 선생님, 명창 선생님을 또 소개해 주셔서 저희는 아주 행복하게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참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서 보기 좋은데 문제는 이게 다 아이들도 학생들도 무료로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좀 대단하신 분들 모셔서 수업하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무료로 모셔오는 건지. 네. 보통은 예술 문화는 방과후로서 학생들 수입자 부담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신 공주시에서 공주시 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년간 공주시 특성화 학교로 예산을 배부해 주셨고 그 예산의 일부로 이게 우수한 선생님께 죄송스럽지만 소정의 강의력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 공주 박물관이나 충남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 선생님들이 흔쾌히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오셔갖고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펼쳐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김정혜 선생님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예산만 보더라도 교육청의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시청의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인사분들 다 지역 인사분들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진짜 그 마을 공동체 교육의 한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박세윤 선생님은 이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역사 수업에 동참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일단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공주를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하는 역사문화 스토리텔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졸업을 하면서 공주뿐만 아니라 뭐 부여, 청양, 금산처럼 충남에 있는 다양한 시군에서 강의 활동을 해왔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니 학교에서 연락을 해주셨고 네, 연락을 받고 선생님들이랑 계획 단계부터 같이 커리큘럼을 짜고 수업을 계획해서 지금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아까 우리 그 6학년인 박진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역사 배우는 게 진짜 재밌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재밌고? 저번 주 수요일에 했던 수업이 이제 기억이 남는데 그때가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역사 수업 한 것 중에 중요한 단어 50개를 줄여가지고 25개를 골라 5 빙고 아까 나온 거 5 빙고 했는데 네. 그때 4 빙고를 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렇게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수업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초등학교 6학년 정규 교과에 역사 과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역사가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회 과목을 아이들이 배워요. 그럼 그 사회 과목 안에 역사 부분이 있고 5학년 2학기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6학년 1학기 때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현대사까지 배우죠. 학교에서. 네. 그렇다면 역사만 전담해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정말 창의 체험 시간이라고 특별한 시간에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점수를 매기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계획 단계부터 학교 선생님과 함께 진행 과정 중에 있는 평가 방식을 선택해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험 결과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좀 즐겁게 수업을 할 수 네. 있군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그렇게 밝아요. 찌들한 모습이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시수 확보가 늘 고민되거든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그 교대신이라고 그래서 팔 8개 달린 분들 뭐 한 손에 축구공, 한 손에 야구공, 역사책, 사회책 들고 있는데 그 시수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멘트 해주신 것 중에 융합교육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지정된 내용과 기본 시수가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태나 학생의 실태를 파악해서 학교마다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과 함께 음악, 사회, 창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것, 잘하는 부분은 시간을 줄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과목을 한 교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융합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역사문화 예술을 배운 후에 창체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교과 간의 융합 또는 교과 창체의 융합 시간을 해서 실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학년별로 24시간의 역사문화 예술의 교과 또는 창체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선생님들만 할 게 아니라 오시는 강사분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교육 과정 짤 때부터 그럼 지역 그렇죠. 인사분들 모셔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방과후하고 다른 점은 방과후 선생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시는데요. 저희는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 섭외할 때부터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에 성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성취 기준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성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계획 단계부터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추가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짜게 된 것이죠. 네. 근데 할 게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인성교육, 학교폭력 교육, 그다음에 뭐 안전교육까지 해야 되는데 좀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나 학폭교육이나 안전교육 등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번교과적인 것은 1시간 40분 동안 모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나 창제 시간에 텍스트의 재구성이나 활동의 재구성 내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문화, 예술 교육의 밑바탕은 인성교육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그 중에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체험할 뿐 아니라 밖으로 직접 역사, 문화, 예술, 기관이나 장소를 찾아가는데 그럴 때 안전교육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절된 교육이 아니라 저희는 융합적인 교육을 지금 추구하고 또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달리 교육부 최우수 학교가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일단 근데 이거를 뭐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하면서도 참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근데 우리 정겸이 학생은 3학년인데 판소리를 배웠고 이제 그 장구도 요번에는 또 배우고 있잖아요. 2개 배우고 있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좋아요? 2개 배우니까? 판소리하고 장구를 같이 배우니까 판소리 때 선생님이 북으로 장단을 쳐주시잖아요. 네. 그때 저도 장구로 바꿔서 칠 수 있을 것도 같고 둘이 같이 치면 또 멋있을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요.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이건 뭐 다른 질문이지만 저는 궁금한 게 너무 정겸이가 3학년인데도 똑똑하고 예쁘고 귀엽고 그런데 커서 꿈이 뭐예요? 꿈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판사가 좋을 것 같아요. 판사가 좋을 것 같아요. 판사. 판사봉을 박자 맞추면서 치는 장구처럼 아주 그냥 멋지게 따당 땅땅 치면 아주 그냥 판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판소리를 배우고 이렇게 장구도 함께 2가지를 다 배우면서 너무 좋다. 2개를 다 할 수 있는 또 자신감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5학년입니다. 이제 그쵸? 우리 지원이는 아까 5학년 이제 올라갔어요. 사춘기가 올랑말랑한 것 같은데. 네.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재밌어요? 둘 중에 한 개를 고르긴 어려울 것 같지만 난타는 제 마음대로 장단을 두드려서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는 느낌이었다면 네. 단소는 소리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나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나 소리 하는 하모님이 날 때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난타랑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소 불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난타하러 가고 다시 풀리면 단소가 하는 거예요? 네. 아유,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문화예술 활동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년 군별로 활동하다 보면 더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겸이가 아까 2학년 때 판소리를 배우면서 북을 쳐서 장단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3학년 장구를 치면서 장단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이 6빛깔 디딤돌을 계획할 때 6년간의 연계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민요를 배우고 1학년 때의 전문 강사 선생님과 2학년 때는 만나지 못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판소리를 배우고 판소리를 배울 때 장단을 이용해서 3학년 때 장구장단을 배우고 이렇게 6개의 계단을 연계적으로 했고요. 또 저희 특별실 중에서 시청각실에는 지원이가 좋아하는 난타 그리고 정겸이가 좋아하는 장구는 지금 국악실에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나 그곳에 와서 활용을 하면서 자기 끼와 꿈을 펼치고
또 올해 특히 대취타부라고 방과후 활동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역사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 학생 중심의 꿈키움, 꿈자람 뭐 이런 상설 무대가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학생들이 친구들한테 표현하는 무대인데 그곳에 많은 친구들이 작년에 배웠던 거, 올해 배웠던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좀 쉽고 흥미가 있는 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6학년 올라가서 가장 싫어한다는 역사까지 네. 그게 연계에 다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전통 잊기 단계로서 6년 동안의 6빛깔 디딤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설초등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그 전통을 이어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세윤 선생님은 그 가장 맨 마지막에서 아이들 먹이사슬 꼭대기 이 게임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바깥쪽에서 강의하실 때랑 학교 현장 그 교실에서 할 때 좀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처음에 좀 힘드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사실 역사를 떠올리면 어려운 과목, 하기 싫은 과목이라고 제일 먼저 인식을 해요. 네. 그래서 강사로서 학교에 수업을 들어갈 때 역사는 재미있는 과목이고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는 강사다 보니까 학교 틀 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서 제가 직접 만드는 교재와 교구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조금 더 즐겁고 흥미로운 교재와 교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초등학교 선생님들 좀 많이 알거든요. 친하게 지내는데 전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담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 중에서 영어 전담, 뭐 수학 전담, 체육 전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가 되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사라지니까. 혹시 그런 문제 상황 같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십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강사가 오면 강사한테 맡기고 선생님은 나가세요. 네. 근데 교대부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계속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통제부터 수업 진행 과정까지 함께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려운 점들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사실 초등학교 생들은 이 전담 시간이라는 그 뭐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이라 하는데 쉬는 시간이거든요. 잠시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럼 업무가 가중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시간을 뭐 전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 훌륭하신 강사 선생님들이 보조 협조를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풍부하고 행복함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혹시라도 뭐 강사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내가 옆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같이 협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진 않아요. 네, 네. 두 분이 정말 끈끈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훌륭한 강사분들을 잘 섭외를 해서 그 교육 과정에 맞게 이제 일단 연수를 하시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교사분들과 함께 병행을 하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 실력 시너지가 푹푹푹 커지는 것 같아요. 참, 예, 이거는 어떤 그 다른 학교에서도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자람터였나요? 거기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일단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다 좋아해요. 예, 우리 정겸이는 거기 꿈자람터에 자주 놀러 가요? 가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간 날 때는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꽃들이 아주 많아요. 붓꽃이나 섬초롱꽃, 줄댕강나무 같이 처음에 보지 못한, 그러니까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더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뭔가 정서상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잖아요. 안정감이 느껴지고. 무슨 처음 들어보는 꽃 이름이었어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남학생 처음 본 거예요. 네. 우리 지원이는 어때요? 저는 학교에 등교할 때 가장 꿈자람터를 많이 가는데요. 가가지고 제가 오감톡톡이라는 탐구일지가 있어요. 그 탐구일지에 1년 동안 관찰할 꽃이 후룩스치 타우치라는 꽃이 있어요. 오. 네, 그 꽃이 잘 있나 이렇게 쓱 한번 둘러보고 또 학년 텃밭에 가지를 심었는데 네. 그 가지에 언제 저 식물에
가지는 언제 열릴까 하고 쓱 보고 또 쓱 본 다음에 네. 학교에 가요. 그런 재미가 또 있고. 우리 6학년이잖아요, 진서는. 네. 어때요? 제가 5학년 때 생겨서 아쉬운데 꿈자람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친구들과 우정도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꽃도 엄청 많고 막 페랭이 둥글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우기 힘들 정도로 엄청 많은 꽃들이 있어서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가 이제 1년 전에 5학년 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겨면은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아직 3학년이니까. 꿈자람터가 생기니까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